탈세계화와 무역 마찰이 심화되는 요즘, 조비는 95% 이상의 수직 통합 공급망을 갖추고 중국산 부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덕분에 조비는 미국 내 제조에 아주 큰 강점을 가집니다. 이런 것이 조비만의 수직 계열화적 장점이기도 합니다. 도요타도 미국에 30여 개의 생산 시설을 보유해 자동차뿐 아니라 변속기 엔진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니 시장이 본격화되면 추가 생산 능력 활용이 용이하죠. 그리고 도요타가 부품과 전자장치를 JOB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리나스에도 시설이 있습니다. 미국 내 도요타 생산량은 연평균 약 215원대입니다. 조비는 데이턴 공장을 갖추겠지만 도요타가 핵심 역할을 할 겁니다. 도요타는 연간 500대의 항공기 생산 능력도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니지만요. 277 5천대 차와 비교해 보면 저 500대 항공기는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택시는 사실상 자동차 제조 공정과 유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 세계 자동차 판매와 안전성 1위 도요타와 JOB와의 협업이 다른 에어택시 회사에 비해서 더 큰 강점을 갖기도 합니다. 조비와이는 관세 논란 같은 롤러코스터 뉴스 사이로도 조비는 꾸준히 진전을 이루며 소음에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조비에 거의 1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게 그만큼 그들의 전략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죠. 도요타 그들은 단순한 자동차 OEM이 아닙니다. 자, 방금 들으신 바로 그 이야기의 의미는 조비가 도요타에 있어 혁신적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JOBY의 UAE 두바이에서 비행지상군용 매니저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조비가 여름 중에 다시 항공기를 두바이에 보내려 한다고 하네요. 채용 공고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항공기가 가고 이 비행 지상 지원팀이 필요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자, 올해 말에는 두바이에 가 있을 겁니다. 80여 년 만에 FAA가 승인하는 새로운 비행체 유형이니만큼 안전성 검증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조비는 기존 항공기나 헬리콥터에 비해서 더욱 안전한 항공기, 즉 에어택시를 고려해 에어택시 비행체를 설계하고 FAA로부터 순조롭게 인증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모터 하나나 배터리 하나가 고장 나도 비행은 계속되고 탑승자는 전혀 모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최근에는 6개 모터 중 2개가 고장나도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있다고 JOBY가 발표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일반 사람들이 타는 항공기나 헬리콥터에 비해서 에어택시가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JOBY 에어택시의 모터는 6개이지만 일반 항공기의 주요 모터는 2개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항공기의 모터들 중 적어도 1개 이상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이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추락사고로 이어지는데 JOBY의 에어택시는 모터가 2개 고장, 나도 지상 어딘가에 안전하게 착지가 가능한 4개의 모터가 남아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은 이제적으로 이미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또한 조비아이의 에어택시는 각 모터에 분리된 전력이 2개씩 공급되므로 항공기보다 훨씬 높은 안전도를 제공합니다. JOBY는 이 FAA 인증은 현재 4단계 중반 이상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전체 인증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후반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시뮬레이터와 CAE를 활용한 테스트도 병행해 실제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트 OS 플랫폼 구축에서 우버가 핵심 역할을 할 겁니다. 항공 공유와 지상 모빌리티 데이터를 통합하는 거죠. 고객 이동 패턴 데이터는 서비스 확장에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될 겁니다. 수백 개의 eVTOL 기업 중 경쟁은 치열합니다. 자, 그러나 조비와이는 결승선을 넘으면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조비처럼 수직 통합된 기업은 탈세계화 추세 속에서도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직 통합 기업은 핵심 부품을 직접 통제하니 다른 기업 대비 아주 유리합니다. 모든 상황이 JOBI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포드 모델 T 생산량 곡선입니다. 이 성장세는 결코 선형이 아닙니다. 인증 획득일이 분수령이 될 겁니다. 그날 이후 빠른 확장이 뒤따를 테고요. 테슬라도 프로토타입 제작과 대량 생산 사이에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일본 자동차사가 여기서 힘을 발휘할 겁니다. 수직 통합 제작 방식을 채택한 JOBI는 아처와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나 생산 대수에서 격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자, 차기 항공기나 고체 전지 배터리, 수소 배터리로 교체하는 등에서 H 에이비에이션은 한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한 BYD 자동차 회사 또한 수직 계열화를 채택했다는 차별점이 있었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H 에이비에이션은 단기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JOB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자, FAA 인증에서도 지난 분기 실적 발표에서 언급되었듯 조비 복합 부품의 95%는 이미 규격에 부합합니다. 자, 최근 발표 상황을 본다면 사실상 FAA 인증 취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예상됩니다. 나머지 시스템만 마무리하면 조립되게 된 부품들이 줄줄이 준비된 셈이죠. 타입 인증 후에는 한 기체만 볼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여러 기체가 동시에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몇 달 전 일본 후지산 앞에서 비행했던 그 기체처럼 공장 출고 후 몇 달 만에 조립해 운항할 수 있습니다. TC 타입 인증가 나오는 날 대부분이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서프라이즈가 있을 겁니다. 이 IFA 인증에서도 JOBY가 보다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문서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인증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아처도 3단계를 빠르게 진행했지만 4단계에서는 실제 기체 테스트이기 때문에 속도가 더디게 진행됩니다. 현재 A처 에이비에이션은 이제 막 4단계를 시작했지만 JOBY는 이미 4단계를 상당 부분 진행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4단계를 마무리할 정도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5단계는 보고서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4단계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즉, JOB는 다른 에어택시 항공사들보다 더 안전하고 빠르게 상용화할 것이며 많은 주문과 관심, 자본의 투자를 받을 것입니다. UAM의 1위로서 경쟁 우위의 격차를 앞으로 더 크게 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서 에어택시를 사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큰 의미가 있는 곳은 일본, 미국, 유럽, 중국 등입니다. 이 나라들은 한국에 비해 땅이 몇 배에서 몇십 배 더 넓어 헬기로 이동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항공기를 타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 막히는 다리를 건너는 이동 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JOBY와 같이 독립된 6개의 모터로 구동하는 에어택시의 경우 안전성이 헬기나 항공기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안 탈 이유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에어택시를 도입 안 할 이유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택시 요금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에어택시 요금이 거리에 비해 택시보다 더 경쟁력 있게 책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JOBY의 도입과 에어택시 경쟁력을 더 높여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섬이 많은 일본에서는 이런 이동 수요가 더 높습니다. 에어택시는 자동차와 거의 같기 때문에 도요타가 JOBY의 2대 주주이고 핵심 부품 생산을 지원합니다. 그와 동시에 JOB의 투자금을 계속 추가로 더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수요 때문입니다. 도요타는 지상 자동차 시장을 JOBY와 함께 전 세계 공중 택시인 에어택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라면 도요타는 에어택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지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 1위 자동차 업계인 도요타가 에어택시 시장에서도 1위를 차지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자, 이런 종합적인 상황과 JOBY 설계도까지 검토해 본 결과 JOBY의 목표 주가를 80으로 설정합니다.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며 상세하게 조사하려 했지만 일부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고 투자의 참고용으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